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 지금부터 해서 100년의 역사를 결점이 없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라가 100년을 존재하면서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패왕별이라는 그 TV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 그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패왕별이는 1966년부터 76년 10년 동안 무택동이 그 전에 10년 1955년부터 65년까지 10년간의 정책 그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아주 그게 왕창 뒤집어지니까 실패하니까 자기가 이제 당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일으킨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걸 비판한 영화가 패왕별입니다. 대약진 운동 때는 1억 명이 굶어 죽었고 문화혁명 때는 약 3천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10대, 20대 중고등 대학생으로 구성된 홍위병들에 의해서 부모는 물론 직장 상사, 교사와 대학 교수, 언론인, 문화계 등 각 분야의 지식인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지방으로 쫓아내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한 대란이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존의 지식을 모조리 무시하고 때려 부수자는 무식한 목택동의 집권 연장 운동입니다. 중국에서 사람 몇 명 죽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큰 사건 때 죽었다 하면 몇 천만이 쉽게 입에서 나옵니다. 통계 자체도 없고 아예 발표할 생각도 못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혁명을 비판한 영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패왕별이입니다. 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역사가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이 패왕별이를 만든 감독이 이번에는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 장진호를 만들었습니다. 장진호라고 하면 이제 저쪽 그 백두산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으로 호수가 3개 있죠. 장진호, 구전호, 뭐 허천강인가 이렇게. 그 중국 공산당 설립 100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만든 영화가 장진호라고 합니다. 중공군이 미군 격퇴를 다룬 영화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만든 영화가 장진호입니다. 이 영화를 수립하려던 계획을 한국에 수입해서 상영하려고 하던 계획을 법원이 막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 영화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왜 봐야 합니까? 수입 허가를 내준 정부가 한심하죠. 중국의 국회격인 공산당 중앙회의가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역사 결의란 것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배울 역사교육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이 역사교육에서 홍콩의 통치 강화는 혼돈에서 통치로 대전환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해체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구금한 것이 통치 강화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외부 세력의 간섭을 차단하고 주도권을 쥐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정책에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시진핑은 스스로 모택동 등소평에 이은 중국의 3대 지도자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에센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옆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외교부 차관은 미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왜 전략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반자일 수는 있습니다. 사이가 좋건 나쁘건 국가 간에 싸우지 않고 함께 살면 그게 동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이란 말을 쓰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편, 중국 편에 서다 보니 대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 외교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국방, 인권, 체제는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와 호흡을 맞추되 무역 등 경제 협력은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체제, 민권 등에서 민주주의의 엇박자를 내는 행보가 곳곳에서 감지되었고 전문가들이 이런 한국의 모호성 정책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전략적이라는 말만큼 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때 오죽했으면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 그 말 속에는 북의 핵무기 시설을 꼭 집어서 핀셋으로 살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듯 폭격하는 무서운 계획도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을 때 이 외교차관의 발언으로 이 전략적 모호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올려놓음으로써 친미, 친중, 비중이 같다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지만 인권이나 북핵 문제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 따라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권,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배부른 돼지를 국민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시진핑이 임기를 없애고 개인 숭배도 가능하도록 공산당의 규약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